성형외과 원장들도 많이들 얘기하고 공감을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성형빨을 잘 받는 얼굴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조금만 손보면 확 예뻐질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성형 관련 콘텐츠를 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원래 얼굴이 어떤지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뿐만 아니고 성형외과 원장들도 많이들 얘기하고 공감을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성형빨을 잘 받는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예쁘다 이런 게 아니고 당장은 안 예쁘더라도 구조적으로 조금만 손보면 확 예뻐질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이 성형 결과를 결정짓는 진짜 핵심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실제로 원장님 성형하면 연예인처럼 예뻐질 수 있나요? 어떤 얼굴이 성형빨이 잘 받아요?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이걸 딱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은 성형은 이 기술보다 얼굴 구조가 먼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한다는 연예인 사진 가져왔다 해서 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얼굴 구조나 어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고 안 맞고가 있어요. 오늘은 성형빨을 잘 받는 얼굴의 디테일한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부분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찾아보는 게 원장의 수술 실력, 기술, 유명한 병원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저도 그렇고 모든 의사들 느끼는 거는 그 사람 얼굴의 기본 설계, 구조, 조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같은 쌍꺼풀 수술이나 어떤 원장님의 방식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눈만 커져서 더 어색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눈만 했는데 얼굴 전체 인상이 확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원장님 사실 성형에 잘 맞는 구조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구조가 좋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이 이목구비의 배치가 조화롭다. 그리고 두 번째, 얼굴 비율이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 인기가 많은 아이돌들을 보면 확실해요. 아이브의 장원영 씨 같은 경우에는 눈, 코, 입 이런 게 뭔가 하나가 확 크거나 과하게 튀지 않지만 비율이 아주 안정적이에요. 얼굴 중심축이 흔들림도 없고 눈, 코, 입 사이 간격도 딱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스타일을 하든 다 받아요. 이 조화라는 거는 단순히 대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좌우가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예쁜 건 당연히 아니죠. 이 사람 얼굴은 원래 어느 정도의 비대칭성은 있어요. 근데 얼굴 비율이 안정적이고 시선이 집중되는 부위가 또렷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상도 살아나요. 예를 들어서 이 눈과 입 사이 간격이 너무 넓거나 광대가 돌출돼서 이목구비가 묻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수술해도 좀 변화가 덜 될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작은 골격과 부드러운 윤곽 그리고 적당한 얼굴 비율이에요. 작은 얼굴이라고 무조건 예쁜 건 아니지만 골격이 작고 윤곽선이 부드러운 얼굴은 이목구비 수술의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광대가 과하게 발달해 있거나 사각턱이 강하면은 눈이나 코가 개선되더라도 그 인상이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광대가 발달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화 쪽에 함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쌍꺼풀이 아무리 잘 돼도 안 예쁜 대표적인 예가 그런 함몰안들이에요. 이 중안부도 아주 중요한데요. 얼굴이 작고 윤곽이 부드러워도 중안면부가 길게 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고 또 밋밋해 보이게 돼요. 그렇다고 또 짧기만 얼굴도 무조건 예쁜 얼굴은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들 미연님을 보면은 예전에 일반 소주잔이 미연씨가 들었을 때 엄청 커 보여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미연님은 골격도 작고 이목구비가 얼굴 안에서 오목조목 잘 배치가 돼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형한 것처럼 인상이 또렷할 수가 있는 얼굴이에요. 중안부도 적절한 비율이기 때문에 얼굴의 균형도 맞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 구조예요. 눈은 쌍꺼풀 라인이 예쁨도 중요한데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이 안화의 크기, 안구의 돌출 정도, 그리고 피부 두께예요. 안화가 크다는 거는 눈 안쪽에 공간이 넓다는 뜻이고 이런 분들 이제 트임이나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은 훨씬 시원하게 트이고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운 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성형빨 잘 받는 분들 눈의 특징이에요. 사실 저는 안화 크기라는 게 좀 어색한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사실 CT를 찍는다든지 이런 정밀 검사를 굳이 안 하더라도 거울 앞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거울을 보고 만지면은 눈썹 쪽에도 뼈가 만져지고 이 바깥쪽에도 뼈가 만져져요. 뒤트임, 밑트임이 결국 이 뼈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눈꼬리가 보이는 위치에 비해서 이 만져지는 공간이 훨씬 좀 뒤에 있다.
보통 한 3, 4mm 있다. 그런 분들이 좀 시원시원하게 많이 트일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이 눈썹뼈, 특히 눈썹뼈도 잘 애매하게 모르겠다. 특히 이게 늘어짐이 처져 있는 분들은 눈썹을 살짝 들어서 피부 처진 거를 좀 개선시켜서 최종적으로 속눈썹이 보이는 위치에서 눈썹까지 거리를 보고 평가를 하시면 돼요. 이 공간이 넓은 분들은 무쌍이든 뭐 쌍꺼풀 인라인이든 인아웃이든 아웃라인이든 사실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예뻐 보이고 훨씬 시원해 보여요. 반면에 이 안화 공간이 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답답한 느낌을 주고 뭔가 피부랑 지방도 불룩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눈이 고민인 분들 많이들 오시지만 저는 사실 눈 수술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쌍꺼풀을 뭐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거리를 가장 중요시하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가 좁은 분들은 결국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도 쌍꺼풀이 눌리고 찌그러져 보여요. 볼록해서 원장님 저 여기 지방이 많아요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방보다도 공간이 좁아서 조직들이 몰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반면에 이런 분이 넓은 분들은 여기 인상 자체가 확 시원해지고 훨씬 선하고 더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쌍꺼풀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쌍꺼풀 재수술이나 이런 걸 권하지 않고 이 눈썹을 올려주는 이마 거상 혹은 눈썹 자체가 이미 올라와 있는데 피부가 처져서 덮인 분들은 이 눈썹화 거상을 권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이마 거상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지금 얘기만 들어서 내가 좁은 건지 넓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럼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쌍꺼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쌍꺼풀이 좀 눌려 보인다, 근데 분명 이렇게 들었을 때는 풀린 게 아니고 동그랗게 보인다, 그거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걸 쌍꺼풀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들어 올리면서 공간을 넓혀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이마 거상이라고 중년 성형처럼 들리지만은 사실 요즘에는 이런 공간적인 이유들 때문에 20, 30대가 훨씬 많이 찾는 수술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피부 두께도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가 얇으면 수술 결과도 훨씬 또렷하게 보이게 돼요. 라인을 잡았을 때 그 윤곽이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눈동이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아무리 쌍꺼풀을 만들어도 좀 뭔가 불룩해 보이고 라인도 좀 덜 살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안화의 구조, 눈썹의 위치, 그리고 피부 두께 이런 게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성형빨이 잘 받는 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코 구조예요.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예쁜 코 사진을 들고 오신 분들 중에 뭐 고윤정님이나 카리나 민지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골이 충분히 크고 피부도 적절하게 얇아요.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이 아주 자유롭고 예쁘게 잘 표현이 돼서 원하는 바대로 다 실현이 돼요. 자연스럽게부터 화려하게까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연골이 작고 피부가 두꺼운 복코형은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라인을 얇게 잡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볼륨감은 있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게 과하게 연골만 올리게 되면은 왕코처럼 보일 수가 있고 더 무거워지고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원장님, 큰 코와 작은 코 어떤 코가 성형빨이 잘 받을까요? 너무 큰 코도 안 되고 너무 작은 코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적당한 크기가 있고 적당한 콧대, 매부리가 그럼 있을 수도 있는데 적당한 매부리 콧대가 있는 코가 수술하기에는 타이트하게 작은 코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결과도 좋아요. 반면에 작고 타이트한 코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연골 작고 피부도 애초에 타이트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골을 뭐 자간을 하든 뭐든 해서 강제로 올리더라도 결국 높이를 한계점을 좀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냥 막 얄쌍하게 한다, 마냥 높게 한다, 이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코 성형의 플랜을 짤 필요가 있어요. 코 수술에서 또 핵심적인 게 단순 코만 보면 안 되고 이 중안면부의 길이를 보는 게 중요해요. 중안면부가 기신 분들이 코가 긴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면 사람이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좀 더 남성스럽거나 좀 억세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두개골을 줄여서 중안면부를 줄일 수는 없지만은 코 수술을 통해서 이 중안면부를 훨씬 짧고 동안으로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코 수술 하시고 얼굴이 작아 보이고 더 어려졌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신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코의 입체감과 턱과의 각도가 생기면서 얼굴이 맞아 보여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콧구멍이 모양인데요. 이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보통 다들 코끝 위치랑 뭐 콧대 이런 것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이 콧구멍이 퇴축돼서 위로 들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코끝을 내려주면서 연골을 보강을 해줘야지 되는데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나오려면 수술 경험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피부 두께인데요. 피부는 얇을수록 수술 디자인이 잘 살아나요. 눈이든 코든 그건 다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얇은 피부는 이게 뽕긋하게 오똑하게 올린 라인이나 섬세한 윤곽이 그대로 다 보이게 돼요.
반대로 이 두꺼운 피부는 좀 적절하게 올려서는 그런 미세한 디자인 변화가 전혀 드러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복코라든지 또 광대 부위처럼 좀 지방층이 많은 부분들은 변화의 폭이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피부가 얇은 분들은 코수술 후에 보형물이나 연골이 비춰보기 쉽지 않나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많이 얇은 분들은 그런 리스크가 아무래도 두꺼운 분들보다는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수술 테크닉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분들 중에 사실 한국인들 중에 단순 피부 두께 그 자체만으로 그런 리스크가 온전히 가져가시는 분은 잘 없어요. 우리 병원 환자분들이 이제 재수술 분들도 꽤 많아요. 타 병원에서 이제 옛날에 수술하고 이제 붓기 다 빠지니까 실리콘이 비친다 이런 경우인데 CT 찍어보면은 보통 이 골막까지 충분히 박리를 해서 그 밑에 실리콘을 잘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약간 떠서 들어가기 때문에 비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테크닉적으로 충분히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오똑하게 코끝을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가 그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진피를 덧대거나 근막을 덧대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원장님, 성형발이 잘 받는 얼굴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첫 번째로는 정면 셀카를 흑백으로 찍어 보는 거예요. 컬러 정보 없이도 인상이 선명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살아난다. 그러면 이미 구조 자체가 안정적인 얼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흑백 사진은 색조나 화장, 피부톤 이런 외부 요소가 모두 제거된 상태니까요. 순수하게 이 이목구비의 위치, 눈, 코, 입의 배치, 윤곽의 균형만으로도 인상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흑백에서도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럼 그거는 구조적으로 조화롭고 안정적인 얼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포토샵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플로도 성형 후 얼굴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눈만 키워놨을 때 전체 이상이 이상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비율이 이목구비에 잘 맞아 보일 얼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눈을 키웠다. 그럼 갑자기 딴 데가 좀 더 코가 너무 작아 보인다. 혹은 눈을 키웠더니 이제 여기가 몰려 보이면서 코도 더 길어 보인다. 이런 다양한 변화가 생기거나 혹은 코를 세웠더니 인중이 더 길어져 보였다. 이런 다른 밸런스를 무너뜨렸으면은 이거는 하나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다 바꿔야지 조화로울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성형발이 잘 안 받는 얼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좌우 비대칭이 심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대나 턱 이런 데가 돌출이 강한 윤곽이고요. 또 눈썹과 눈 사이가 좁은 눈구조. 또 디테일하게는 콧구멍 쪽이 좀 퇴축되거나 연골이 약한 코. 또 마지막으로 피부 두께가 두꺼운 얼굴. 이런 분들이 성형발 잘 받기엔 조금 불리한 여건들이죠. 그럼 원장님, 이런 성형이 어려운 얼굴들은 포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 절대 아니죠. 이건 정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성형은 내가 딱 이 원하는 연예인, 이런 사진, 이런 것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얼굴에서 가장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조화 균형이 갖춰진다면 누구든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얼굴도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면 충분히 예뻐질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이 성형이 불가능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단순히 일반적인 수술 방식이나 단일 부위 수술만으로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어려울 수 있다.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눈이나 코 이런 한 부위만 고치기보다는 얼굴 전체의 조화를 설계를 하고 디자인한다. 개념 자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형 후에도 인상이 너무 과하지 않고 마치 원래 내 얼굴 같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형을 고민하신다면 내가 뭘 하고 싶다 보다도 내 얼굴에 어떤 변화가 어울릴까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형은 단순히 예뻐지는 게 아니고 내 얼굴의 장점을 살려 조화로운 변화로 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건축가처럼 진심으로 그 구조를 분석을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성형을 고민하고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네, 지금까지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